우리나라의 경제고통 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경제적 고통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자는 취지의 법 개정으로 생겨난 풍경인데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구와 경북 다음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일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양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과 재활용 측면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올해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못 받고 임용 대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이 감축된 데다 당국이 복직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이 초등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진규 기자입니다. 2년 전 치른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한 한민지 씨는 지난해 3월 임용을 받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발령이 미뤄졌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초조함으로 바뀔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당연히 발령이 날 줄 알고 그 전까지만 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난다고 해서 새로 자리를 구했습니다. 먼저 발령 난 친구들을 보면 그저 부럽기만 하고 빨리 발령 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올해 충북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74명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임용 대기가 결정됐습니다. 한민지 씨 같은 기존 대기자까지 더하면 모두 87명입니다. 충북의 초등 정원이 70여 명 감축된 데다 올해 복직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수 감축에 따라서 교원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에 복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신규교사 발령이 취소되고 도교육청은 빠르게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매년 줄여왔지만 임용 대기 현상은 매년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도 올해 합격자 248명 중 45명이 임용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밀학급이나 이제 초과밀학급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학급을 더 늘려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준다고 교사 수를 줄이는 그런 단순한 등식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기본 1년 이상 발령을 기다려야 하는 초등교육의 순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요즘 자극적인 문구에 정치 현수막들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5개 광고물법을 재개정하자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 법 앞에 평등, 민주당은 예외. 쌍특검 즉각 도입. 청주시내 목 좋은 거리마다 여야 정당이나 지역 또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상대 당을 헐뜯거나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지저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좀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보이고 좀 희망찬 뭐를 갖다가 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하는 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진풍경입니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도 최대 15일간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속 업무 담당자들은 끊이지 않는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일단 들어왔는데 표시기간 지난 것만 다 떼고 있죠. 정당 활동 미치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질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요.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인 논란이 되면서 충청북도는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제안에 따라 행안부에 5개 광고물법 재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들은 게시대에다가 돈 걸고 돈도 내고 허가 신고해가지고 걸고 있는데 법까지 개정해서 아무데나 걸고 있는 거니까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욱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 광고물이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기내 음주 추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외 연수라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도의회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추태가 사실이라면 해당 도의원은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4개 상임위의 국외 연수와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물가로 요즘 너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우리나라의 경제 고통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충북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경제 고통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중심 상권입니다. 수개월째 문을 닫은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고물가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오픈을 한다거나 같은 비슷한 업종을 시작을 한다는 걸 굉장히 겁내고 있고 하소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좀 뭐 자포자기한 느낌?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우리나라 경제 고통 지수는 지난해 8%를 넘어서며 최근 3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올 1월 경제 고통 지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보다 높은 8.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4분기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은 5.9%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2월 청주의 소비자 단체들이 45개 생필품 물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스와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추가할 경우 지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가계 소비 여력은 줄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 고공행진 여파로 국내 고물가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 감소와 대출 금리 상승, 전국 최고의 물가 상승률 등 3중고 속에서 도민들의 경제 고통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학군단 통합 임관식이 열리며 3,300명의 신임 장교가 탄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이력을 가진 후보생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신임 장교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전국 116개 학군단의 통합 임관식이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 장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믿음직합니다. 이번 신임 장교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후보생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만 국적을 가진 이재민 소위는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키우게 해준 곳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히 군대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멋진 장교로. 키와 얼굴, 경례 자세까지 똑같은 쌍둥이 형제는 같은 대학에 이어 장교로서의 시작도 함께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소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강한 그런 소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여성 최초의 조종특기 기수가 된 고슬기 소위는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제 뒤를 따라 걸을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위 계급장을 단 학군사관 후보생은 여군 409명을 포함한 3,368명. 가족들이 보는 앞에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지며 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3.1 독립만세항쟁 10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 농업학교 학생 5명을 독립유공자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청주 농업학교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퇴학 처분된 학생을 찾아 보훈처에 신청한 결과 지난해 양재성 등 5명이 독립운동 유공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일본 관동 지진 조선인 대학살이 자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진실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해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5차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 경북 다음으로 가장 자주 발생한 건데요. 하지만 건물의 내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내진 성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주 예술의 전당 전시실.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진에 취약한 조적벽을 허물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교체했습니다. 2017년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이 강화된 이후 충북에서는 854개 공공시설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2,300개 공공시설 중 내진 설계 확보율은 63%, 전국 평균 72%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올해도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 76개소에 130억 원의 도시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 주체별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훨씬 더 저조합니다. 충북의 경우 40만 3천여 동 가운데 11.9%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2017년 모든 주택과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 의무화를 확대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규제 이전에 지은 건물은 대부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또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이 20% 수준에 그치다 보니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은 평당 150에서 한 300 가까이 잡아야 될 거예요. 이게 30평이면 150만 잡아도 4,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난해 괴산의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이 만약 도심지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배달 음식 수요에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 사용량이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에 최대 4.5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와 다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일회용기의 미세 플라스틱 양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는데 육안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일회용기는 종류에 따라 최대 29.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다회용기에서는 최대 2.3개가 나왔습니다. 종류별로는 일회용 중용기가 다회용보다 2.9배 높았고 컵은 4배, 소스용기는 4.5배가량 많았습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페트와 PP, 종이컵에 코팅되는 PE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1명의 연간 커피 소비량 377잔을 기준으로 커피를 일회용 컵에 마실 때 노출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2,600여 개에 달합니다. 배달 음식의 일회용기에서 섭취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고려한다면 연간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전성과 재활용 측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모금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기준 지진 사망자 수는 4만 4천여 명, 최근 발표된 시리아 사망자 수는 약 6천 명으로 양국의 사망자는 총 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특별 모금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당초 이번 달 종료하려던 조류인플루엔자 AI 특별 방역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AI 발생 농장이 없지만 최근 철새 이동이 잦고 경기와 전북,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5건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제공한 음성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2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입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현행법상 후보가 되려는 사람도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못난이 김치 생산업체 6곳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참여를 희망한 11곳 가운데 지역 농가와의 연계성과 생산 능력을 따져 6개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월 100톤 이상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송악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가 신청한 개발행위 심의가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송악면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세대와 90명의 인력이 투입돼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묘지 주변에서 음식을 조리한 흔적을 발견한 산림당국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 신청사 건립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 직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집행을 앞두고 환자와 직원 모두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 청주병원에 더 이상 시련을 주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청주시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병원 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주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안에 있는 생명농업관이 다음 달 4일 다시 문을 엽니다. 재개장하는 생명농업관은 아열대, 도시농업, 생명, 사계정원 등 4개 테마로 운영됩니다. 생명농업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최근 정치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정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내걸 수 있도록 한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 혐오로 돌아오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CJ 예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